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12강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 자료는 두 시기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와 경지 면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과 비교한 2019년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에서 E까지에서 고른 것은 자료를 보지 않아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근데 어쨌든 밑에를 보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농가 인구의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1990년에는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인구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유소년층 인구가 더 많았네요. 그런데 2019년에는 어두운 색인데 볼 것도 없이 노년층 인구가 몇 배나 더 많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높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을 보면은요. 자, 1990년, 2019년을 보면 밭의 면적은 거의 그대로죠. 그런데 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경지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될 거니까 C는 정답이 아니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농가당 경지 면적을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농가 수는 앞에만 볼게요. 17에서 10으로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경지는 21에서 15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경지가 줄어든 것보다 농가가 더 높은 비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했다. 그래서 A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정답은 B, 2번. 2번. 그래프는 세 도의 경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 C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와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지도를 보니까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세 지역을 묻고 있네요. 자, 왼쪽에서 가나다를 먼저 찾아보면 경지 면적이 다가 가하고 나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자체 면적은 꽤 넓지만 산이 많아서 경지 자체가 적은 다가 강원도가 되겠네요. 강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경지 면적은 큰 차이가 사실 안 나서 이거 가지고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경지 면적이 제일 넓은 행정구역은 전라남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경지 이용률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경지 이용률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좀 높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 곳은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은 겨울이나 어쨌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러 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제약이 좀 적은 거죠. 그리고 그루가리를 하는 곳이 경지 이용률이 좀 높게 나타나요. 전라남도는 아직도 보리를 이제 쌀과 함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를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경상북도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지 이용률이 조금 더 높은 쪽이 전라남도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이 경북이에요. 그 중간쯤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지 이용률이 낮은 곳이 경북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조금 더 구분하기 쉽죠. 먼저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세 행정구역 가운데서는 제일 높은 C가 경북이죠. 경북 하면 과수잖아요. 그 다음에 전남하고 강원은 식량 작물의 비율이 더 높은 A가 전남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고랭지 농업 채소의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B가 강원이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그래프는 각 도의 주요 작물별 재배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D는 각각 과수, 맹류, 벼, 채소 중 하나임. 자, 그래프를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은 A는 벼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벼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역 내 면적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강원도는 뭐 비슷한가 보네요. 뭐 C하고 비슷한가 봐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 벼보다는 훨씬 면적이 좁은데 B가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곳은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제주도도 조금 있네요.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건 맹류죠. 맹류, 보리 종류. 자, 그 다음에 C하고 D는 뭐 어떤 걸 먼저 봐도 상관없는데 D를 먼저 볼게요. D는 제주도가 뭐 전북보다 더 넓고요. 제주도가 뭐 전남이나 경남이나 뭐 경기나 그런 데보다도 면적 자체가 더 넓네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제주도보다 또 2배 이상 넓죠. 그래서 D가 과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C는 채소인데, 자, 채소의 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도. 그렇죠? 그래서 A는 벼, B는 맹류, C는 채소, D는 과수. 보기 볼게요. 기억, C는 논보다 밭에서 주로 재배된다. 채소는 주로 밭 작물이죠. 논에서 재배하는 건 사실 벼밖에 없고요. 니은 A는 D보다 영농의 기계화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 그러니까 벼는 이게 다 크기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벼 이삭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수확하는 것도 기계로 하기가 되게 쉬워요. 물론 벼 모내기를 하는 것도 기계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수는 뭐 사과를 딴다, 포도를 딴다, 뭐 나무의 모양도 너무 다 불규칙하고요. 뭐 이게 규격화라기보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공산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기계로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벼가 기계화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D는 C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가 아니라 적다. 자,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김치 먹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쨌든 채소들 먹잖아요. 거의 이제 끼니마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수는 끼니마다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소비량은 채소가 과수보다 훨씬 많아요. 리을, A의 그루가리 작물로 B 맹류보다 D 과수가 재배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1번.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니까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양주고요. 있는 곳은 남양주, 서울 바로 옆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원도 평창이네요. 대관령이 있는 평창.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전라북도 김제네요. 세 지역 모두 특징이 뚜렷하죠. 평창은 대관령 고유평탄면 채소 재배 비율이 높을 거고요. 김제는 지평선 축제, 쌀농사, 벼농사죠. 그다음 남양주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이랑 붙어 있으니까 시설 재배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땅값 비싸니까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나 다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경지 규모별 농가수 비율에서 가하고 나는 비슷해요. 이거 보고 구분할 수는 없는데 다는 0.5 헥타르 미만 경지 면적이 좁은 가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다가 남양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농업 경영 형태별 농가 수를 보고서 평창하고 김제를 구분하면 돼요.
가는 논벼, 논이 절반 이상. 그런데 나는 논은 거의 없고요. 채소가 꽤 많죠. 그래서 가가 김제고요. 그 다음에 나가 평창이 되겠네요. 평창이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세 지역 중 지역 내 농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다가 아니라 높은 편이겠죠. 평창하고 어디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남양주보다는 높을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남양주, 다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나는 호남 평야에 위치한다. 호남 평야에 있는 곳은 가, 김제. 3번 가는 다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다. 옳은 설명이죠. 참 이 문제는 세 지역이 어딘지 모르더라도 그냥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4번 나는 다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5번 다는 가보다 지역 내 겸업 농가 비율이 낮다. 정답은 3번. 5번 다음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와 주요 곡물의 자급률 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보리,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농촌 소득 증대 방안 사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김포라는 데고요. 그 다음 충청북도 여기 이 지역은 지금까지 거의 다루지 않은 지역인데 괴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여기는 군산이죠. 순간 뇌 정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역명이 생각이 안 나서 자, 지리적 표시 등록 제79호 대표 곡창 지대 중 하나인 김포 평야의 토양은 하의 혼성 충적토로서 상류에서 온 토사가 퇴적되어 기름지다. 한강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벼가 익는 시기의 평균 기온이 약 20.6도씨, 일교차가 약 10.7도씨로 적당하여 벼의 결실이 좋다. 지리적 표시 등록 제77호 대학 찰옥수수라고 불리며 껍질이 얇고 찰기가 많아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고 당류 함량이 많아 단맛이 풍부하다. 옥수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체내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등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제49호 이 지역의 찰쌀, 보리쌀은 색깔이 희고 고르며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철분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이 지역은 리을과 만경강 하구의 하해 혼성 충족토로 이루어진 평야지대로 예로부터 보리를 재배해 온 보리 재배의 적지라고 할 수 있다. 가는 쌀이죠. 쌀. 그 다음에 나는 보리고요. 그 다음에 자급률이 가장 낮은 다가 옥수수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옥수수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가축 사료로 쓰여요. 그리고 그 대부분을 당연히 수입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리도 별로 안 먹긴 하지만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는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 1번 기역은 시설작물 재배 면적이 노지작물 재배 면적보다 넓다. 혹시 이거 헷갈린 친구들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김포는 서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설 재배를 많이 한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김포 평야에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건 당연히 쌀, 벼잖아요. 벼는 노지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전형적인 촌락, 전라도 지역이거나 경상북도 그런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김포가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김포만 놓고 보면 시설 작물 재배 면적보다 노지 작물 재배 면적이 더 넓다.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니은의 재배 면적은 시도 중 경기가 가장 넓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벼농사는 기본적으로 평평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 쪽에 있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벼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 중에서 전라남도가 벼농사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3번 디귿은 나가 아니라 다고요. 그 다음에 다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대부분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 4번 리을에는 영산강이 아니라 금강이 들어가야 되죠. 군산은 금강하구에 있으니까. 5번 미음은 보리는 주로 가,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6번 그래프는 가라 제조업의 전국 출하액 및 시도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라는 각각 1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섬유 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 하나임. 먼저 가나 다라가 뭔지 구분 한번 해볼게요. 가는 경기가 독보적인 1등이네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순위권에 있으니까 9위. 그래서 가는 전자산업이에요. 나는 경상북도가 1등, 전남, 충남 순인데 포광당, 경상북도, 전남, 충남이죠. 그래서 나는 1차 금속이에요. 다는 경남이 독보적인 1등, 그 다음 울산, 이 두 군데가 대부분이면 배 만드는 거, 배는 기타, 운송 장비에 들어가죠. 그 다음 라는 경기 1등, 경북 2등인데 이것보다는 대구가 3등인 게 중요하죠. 자, 주요 공업의 탑5 안에 대구가 들어가는 건 섬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는 섬유다. 보기 볼게요. 1번 경북은 나 1차 금속 출하액이 라 섬유 출하액보다 적다. 잘못된 설명이죠. 경북의 비율은 나하고 라 1차 금속하고 섬유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한데 총 출하액 자체가 1차 금속이 섬유보다 몇 배나 많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 니은 나에서 1차 금속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은 다의 기타 운송장비, 조선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옳은 설명이죠. 디귿 다는 기타 운송장비는 라보다 섬유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무겁다. 중공업이다. 옳은 설명. 리을 라는 섬유는 가 전자보다 2000년 이후 수출액이 적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5번. 7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노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동임의 충청, 태백산 공업지역의 특징. 풍부한 지하전을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 등이 발달했다. 가는 태백산 공업지역이네요. 불편한 교통, 소비시장과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공업의 집적도가 낮음. 나,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의 유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최대의 중화학 공업지역,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네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기계, 제철 공업 등이 발달했다. 다, 편리한 교통, 인접한 공업지역의 직접 불이익 발생으로 분산된 공장들이 입지하면서 성장, 첨단 산업, 제철,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공업 등이 발달했다. 충청 공업지역. 1번 기역은 시멘트 공업은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원료 지향형 공업이다. 옳은 설명이죠. 2번 니은은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다. 맞는 말이죠. 3번 디귿의 사례로는 집가 상승,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이 있다.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리을 석유화학 공업 단지의 조성 시기는 남동 임해공업지역이 다 충청공업지역보다 이르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우리가 보통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곳을 외울 때 울, 여, 서라고 외우는데
울산, 여수, 서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새로 생긴 데예요. 그러니까 울산이 포화가 되니까 여수가 생겨난 거고요. 여수까지도 포화가 되니까 서산에다가 공장을 지은 거고요. 5번 가, 다 중 제조업 종사자 수는 가가 가장 많다. 시멘트가 가장 많을 리가 없죠. 시멘트랜다. 태백산 공업지역이 제일 많을 리가 없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제일 많아요. 정답은 5번. 8번 그래프의 가,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경기, 서울, 울산 중 하나임. 가, 다의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을 보면은요. 자, 사업체 수는 35.6%인 곳이 정말 독보적으로 많네요. 경기, 서울, 울산 가운데 가는 그래서 경기예요. 자, 서울과 경기는 인구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제조업이잖아요. 공업이잖아요. 서울에는 공업이 별로 없죠. 그래서 공업이 제일 발달한 곳은 발달이라기보다는 규모가 제일 큰 곳은 경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울산하고 서울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사업체 수는 여기 나가 다보다 더 많은데 출하액을 봤더니 다가 나보다 다시 몇 배나 많아졌죠. 이건 나는 중소기업, 소기업이 비율이 높다면 다는 대기업 중심이란 뜻이에요. 공장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가 서울이고요. 다가 울산이에요. 자, 물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도 그걸 나타낸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다가 서울이라 그랬는데 서울은 사업체 수를 봤더니 소기업이 대부분이죠. 잘못됐네요. 소기업이 아니고 지금 다가 이게 서울이 아니고 울산이죠. 자, 이게 나하고 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나가 서울이고 다가 울산인데 소기업의 비율을 봤더니 서울 쪽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 출하액을 봤더니 서울은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20%가 안 되지만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울산은 거의 80% 가까이 되네요. 서울은 소기업 중심, 울산은 대기업 중심.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가는 경기도고요. 1번 나에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 주로 입지한다. 서울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울산에 해당하고요. 나는 다보다 공업 발달 시기가 이르다. 서울이 지금은 공장이 없지만 초창기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노동 집약적인 공업이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만든 산업단지가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이에요. 당연히 서울부터 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3번 다는 가보다 제조업 종사자당 출하액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이건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하고 출하액 비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돼요. 4번 지역 내 제조업의 중소기업 출하액 비율은 서울이 경기보다 높다. 서울은 중소기업 중심. 그 다음 5번 지역 내 제조업의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서울, 경기, 울산 순으로 높다. 울산과 서울이 바뀌었죠. 정답은 4번. 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나타냈네요.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쪽은 이제 빠져 있고요. A는 경기도에 있는 화성이에요. 화성은 수도권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고요. 전자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B는 당진이죠. 자, 당진은 1차 금속이 발달해 있죠. 제철. 그 다음에 C는 영암이라는 곳인데 공업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거제도, 울산, 그 다음으로 전남 지역에도 조선 산업이 조금 있어요. 거기가 바로 영암이에요. 그래서 영암은 기타 운송 장비. 조선은 기타 운송 장비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D는 여수죠. 여수는 석유 관련 산업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가나 다라를 봤더니요. 가는 전자, 자동차, 화성이 되겠네요. A. 그 다음에 나는 1차 금속, 제철, 당진이 되겠네요. B. 다는 기타 운송 장비가 대부분이네요. 그럼 영암이 되겠죠. C. 라는 화학물질, 그 다음에 석유 정제품. 그래서 석유 관련 산업이에요. 여수, D. 그래서 가나다라는 A, B, C, D 1번. 10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 A, C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의복, 의복 및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그냥 의복이라 그럴게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라 그럴게요.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중 하나임. 이건 그냥 석유 관련 산업이라 그럴게요. A는 서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죠. 서울이 전국 1등인 거, 의복이죠, 의복. 그 다음에 B는 광주에서 1등이에요. 광주 하면 기아 자동차, 자동차죠. 그리고 B가 자동차인데 울산은 자석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그 중에 이제 석유화학의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건 석유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1번. A는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공업이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B는 1960년대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우리나라 공업화를 1960년대에 주도한 건 의복이나 섬유 같은 것들. 3번. C는 영남권보다 수도권의 출하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울려서 수도권은 없죠. 4번. B는 A보다 자동차는 석유화학보다 아니죠. 자동차는 의복보다 최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빈도가 낮다. 옳은 설명이죠. 자동차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10년 이상을 이렇게 타기도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바꾼다면 옷은 뭐 수시로 사잖아요. 그래서 구매 빈도는 의복이 훨씬 높죠. 5번. C는 A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 정답은 4번.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